3과 1, 담화의 개념과 특성 시작하겠습니다. 담화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20쪽입니다. 담화. 담화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입니다. 발화라고 하는 것은요. 말을 밖으로, 입 밖으로 나타낸 것을 발화라고 합니다. 담화할 때는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담화는 그 다음에 그러면 말하니까 듣는 사람도 있겠죠. 내용입니다. 주고받는 말을 내용이라고 그러고요.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누나 저 놀이기구 무서울 것 같다. 자기가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난 재밌을 것 같은데 서로 화자이면서 청자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다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놀이기구 타는데 무서워. 괜찮아 하는 것이 내용이고요. 다시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인 맥락이죠. 지금 놀이기구 앞이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담화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담화는 통일성과 응집성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입니다. 그렇죠. 발화하는 내용이 담화의 주제를 향해서 다 같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말하는 것이 통일성이 되겠고요.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담화를 구성하는 말, 여러 가지 문장들이 형식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거.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성은 주제, 응집성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담화의 뜻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죠.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맥락은 무슨 맥락? 상황 맥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습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 자체와 관련된 맥락이에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뭐 누나 동생이던가 선생님과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언제냐, 장소냐, 의도나 목적을 보면서 맞출 수가 있고요. 사회 문화적인 맥락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관습, 우리나라만의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나 공동체의 가치, 신념과 문화 등의 배경을 보고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학습 포인트 들어갈 건데요. 36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습 포인트도 거의 비슷합니다. 담화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개념, 화자와 청자가 있었는데 서로 주고받는 발화,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의 연속체고요. 발화, 음성언어로 밖으로 내뱉은 거예요. 구성 요소는 화자, 청자 이랬는데요. 화자가 청자가 될 수도 있고요. 청자가 화자가 될 수도 있죠. 왜? 서로 말을 하니까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나 말하면 내가 듣게 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말이 되겠고요. 다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담화의 특성은 통일성과 응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담화의 의미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지요. 그 맥락 속에서, 배경 속에서 그의 뜻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담화의 구성 요소는 통일성과 응집성이 있어요. 통일성은 아까 얘기했죠. 한 번 더 주제를 향해서 밀접하게 연관되는 거. 응집성은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응집성을 높이려고 하면은요. 지시 표현을 잘 사용했어요. 이러하다, 그러하다라고 앞에 문장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요. 접속사를 잘 쓰면 된대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데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잘 연결되는 거. 맥락 들어가 보겠습니다. 맥락, 배경이라고 했죠. 상황적 배경을 보고 사회 문화적 배경을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상황 맥락은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8번 어딨노? 장면. 그 장면 자체에 관련된 맥락입니다. 그래서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나 시간과 장소, 의도나 목적 등과 관계가 있고요. 사회 문화적 맥락은 사회 문화적 배경, 그 다음에 관습 등과 관련된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역사적 배경, 공동체의 가치나 신념, 그다음 문화 등과 관계가 됩니다. 다시 담화를 해석을 할 때에는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데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그리고 장소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화자의 발화 의도나 목적을 고려해야 되고요. 다시 이것은 상황 맥락이죠. 그 다음 우리나라의 문화는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는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것은 뭐냐?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맥락을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1쪽 잠깐만 봐볼까요?
21쪽에서는요, 여기요, 버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가 내려요 라고 얘기하죠. 나 지금 내린다는 걸 왜 얘기할까, 얘는? 왜 얘기할까요? 문 열어주세요, 비켜주세요, 같이 내릴까?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요렇게 할 수가 있지요. 내려요 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요 말이에요. 22쪽입니다. 자, 22쪽에서는 담화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담화가 뭔가요? 라고 할 때 우선 여기 제시되는 여기 만화를 한번 보시면, 대화를 보시면, 자, 화자와 청자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놀이공원에서 얘기를 하고 동생은 놀이고기를 무서워한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들어가면서, 자, 발화 보시면 서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총 4개의 발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아까 얘기했죠? 말하는 사람 화자, 듣는 사람 청자, 전달하는 내용,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 23쪽에서는 2명의 여자아이가 이야기하고 있죠. 신비랑 유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파악하고자 쉽게 말하는 게 뭔가요? 그럼 신비가 얘기하는 것은 공기가 상쾌해, 과일은 껍질째 먹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물을 마시는 것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시 유나는 건강, 적절한 수면만은 다르지만 정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수면, 그래서 그 주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신비, 예, 각 발화, 네 문장은 각각의 의미는 분명한데 서로 관련성이 없어서 주제를 알기가 어렵죠. 다시 유나는 수면과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무슨 성이다? 주제와 관련된 통일성이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그래서 24쪽에서는 또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응집성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볼까요? 운동은 몸에 좋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운동이 몸에 해치는 경우도 있다. 자신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가에서는 쭉쭉쭉쭉 이야기해. 운동은 좋지만 너무 자신한테 안 맞게 하지 말고 이런 거 조심해라 라고 하지만 나가 조금 더 응집성이 높아요. 볼까요? 운동은 몸에 좋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또한 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지. 그죠? 나에서는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을 적당하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긴밀하게,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게 만들지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 그게 무슨 성이다? 응집성이다.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 번 더 그렇게 담화를 잘 하게, 의미가 잘 전달되는 담화의 목적은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통일성은 주제를, 각각의 발화가 주제를 향해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응집성은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들이 형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이제는 맥락 들어가 봅시다.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은 2가지 그림이 있는데 미용실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둘 다 똑같이 말하고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미용실에서의 어떠세요는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의 어떠세요는 치료 부위가 아프세요? 라고 하면은 대답을 맥락에 맞게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그것은 다 뭐다? 상황 맥락에 따른 어떠세요예요. 미용사, 손님, 미용실, 그래서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의사, 환자, 병원, 상처 보면서 아프세요라고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왜 이렇게 하나의 말 어떠세요라고 해서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한 이유는 뭐냐면 의도, 관계, 장소, 상황 이게 전부 다 뭐다? 맥락이죠. 맥락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그래서 담화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의 관계, 시간, 장소, 그리고 목적,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거 뭐다? 상황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 장소 봐주시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냐? 좀 이따 여기 나오는 거. 자, 그 다음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 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잘 맞을까요? 잘 맞을 건데요. 안 맞으면 어떡하죠? 제가 볼 땐 잘 맞을 것 같아요. 어딘데? 그게 어디다? 여기. 아이고. 상황 맥락에서 옷가게에서 이야기하면은 네, 옷에 잘 맞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1번 보시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옷가게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들어가서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맥락이 제대로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잘할 수 없다. 그런데 맥락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죠? 옷가게와 손님과 정원이라고 하면은 의견을 잘 둘의 의미를 잘 말할 수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27쪽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와 고려하지 않을 때 담화의 해석에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맥락이에요. 사회 문화적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볼게요. 우선 얘기 들어가죠. 추석, 시골의 큰 집, 임진각 간다, 통일해야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할 것은 우리나라 그들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습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설명입니다.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 배경 같은 것은요. 역사적, 사회적 배경, 공동체의 가치, 신념과 문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회 문화적 맥락입니다. 그것을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의사소통이 좀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28쪽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사회 문화적 맥락은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요번에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친구, 파블로가 놀러 왔는데 아빠가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하지만 상다리가 부러지겠죠? 그런데 파블로가 이야기하지. 야, 음식이 많은데 왜 없다 그러냐? 누가 보지 거짓말쟁이. 라고 하지만 다시 수민이가 대답하는 것은 요렇게 해주셔야죠. 우리나라의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해를 시킬 수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올라가서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의사소통할 때 필요할 태도는 수민이 아버지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라고 해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우리의 언어 문화가 반영이 되니까 파블로는 그런 문화가 없지요. 우리의 언어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지.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잘 몰라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블로를 이해시키려면은 다른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파블로가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아니면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여기 나온 거, 그다음에 여기 나온 거. 끝.